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번 강의를 맡게 된 다니엘 코치입니다. 제가 이번에 강의 드릴 제목은 그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인데요. 앞에서 이제 많은 얘기들을 좀 들으셨을 건데, 일단 제 소개부터 드리도록 할게요. 자, who I am.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이제 프로필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되게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어요. 자, 첫 번째. 네, 행복한 아빠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 되게 행복한 아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혼한 지는 한 6년 정도 됐고, 딸을 하나 두고 있는데, 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보통 그 결혼하신 선배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별로 막 이렇게 안 행복하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되게 행복한 편에 속합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아빠의 복음 육아입니다. 이거는 제가 올해 5월 달에 그 출판한 책이고요. 뭐 나름 좀 잘 팔리는 책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숫자 100이 나왔네요. 숫자 100은 뭐냐면 제가 1년에 한 100권 정도의 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숫자 100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1296이라는 숫자가 나왔네요. 이건 뭐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본 영화를 나타냅니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셌냐, 뭐 적어놨냐 이런 건 아니고요. 그 앱 중에 보면은 왓챠 PDR라는 앱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영화들을 이렇게 자기가 본 영화들을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동으로 카운터가 되는데 지금까지 한 1296개. 근데 생각이 안 난 영화들도 좀 있어서 이거보다 조금 더 많진 않을까. 예. 그리고 다음 키워드는 제가 출판사 대표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출판사를 만들어서 책을 출판도 하고 이렇게 유통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필라테스입니다. 여러분, 이 필라테스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그렇죠. 아주 아름다운 여성분들이 이렇게 멋지게 운동을 하는 모습이 생각나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지금 필라테스를 한 지 한 3개월 정도 됐고요. 남자가 필라테스 한다 그러면 좀 이상한데 요즘에는 남자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자, 13년인데 제가 13년 동안 해온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어 강사입니다. 저는 이제 13년 동안 영어를 가르쳐 왔고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영어만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유학생 수업인데요. 제가 이 영어를 가르치다가 이제 다른 일도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 교육이나 뭐 독서 교육 쪽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한국 그 과학영재고라는 데서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한국과학영재고에 유학 온 외국 학생들에게 리더십 교육을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가서 이제 그 유학생들이랑 영어로 이렇게 수업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저는 요즘에 부모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모 교육이 다음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노는 게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네, 노는 중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사실은 그이 강의를 이제 저희가 세 분하고 저 포함해서 세 분이랑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뭐 주제를 잡아봤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 뉴노말, 그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뭐 이렇게 잡았었는데 그러면서 막 제가 여러 자료들을 준비하고 제가 예전에 강의했던 것들 이렇게 막 이렇게 조합을 하고 있었는데 막 뭔가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많은 얘기를 했죠. 근데 막상 이거 해보니까 노잼이에요. 너무 재미가 없어요. 제가 저 같아도 아마 이렇게 그림에 보다시피 이렇게 베개를 들고 자러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해서 turn the board upside down. 제가 판을 다 뒤집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딴 식으로 하려면 때려쳐.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왜 그랬냐면 보시죠. 그렇죠. 구글시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여러분, 뭐 검색하시면 구글 검색하시고 유튜브 검색하시면은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거에 관한 컨텐츠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관심만 조금 가지신다면 검색해가지고 금방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제가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유니크니스, 뭔가 독특함, 유일성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림처럼 제가 할 수 있는, 저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The story you can hear anywhere.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스토리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건 뭘까요? 바로 제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This is my story. 제 이야기죠. 잠깐 개관을 할게요. 앞에서 들어보신 것처럼 그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가 얘기했죠. 2030년까지 3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이거 너무나 무서운 얘기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여러분. What do we do? 우린 뭐 해야 됩니까? 네, 이 영화 아시나요? 네, 인터스텔라입니다. 여기에 이런 말이 있죠. We will find a way. We always have. 우리가 항상 길을 찾을 것이다. 문제가 있으면 답을 찾을 것이죠. 인류는 항상 그렇게 발전을 해왔었습니다. 예전의 공장과 지금의 공장의 모습입니다. 예전의 공장엔 사람이 많이 필요했고 지금은 필요 없죠. 근데 이런 일이 과거에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19세기 초에 러다이트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기계들을 때려 부수는 운동이 있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기계들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다 뭐 어떻게 됐죠? 새로운 일자들이 생겨났고 사람들은 또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목초지를 양을 키우는 곳으로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농지를 그래가지고 농민들이 거의 다 직업을 잃었었어요. 그래서 막 엄청 고생을 했는데 그것도 다 극복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그 어려운 시대, 뭐 변화의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 근데 이 방법은 뭔가 새로운 건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거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의 솔루션은 미션입니다. 영화 포스터가 나오죠. 이 영화는 우리가 꿈꾸는 기적 인빅터스라는 영화인데요. 실제로 199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남아공이 그 원래 백인과 흑인을 엄청 차별을 했었어요. 그래서 흑인들이 해방 운동을 일으켰고 그 주축에 선 사람이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넬슨 만델라가 남아공에서 최초로 인종차별 정책을 없애고 흑인 대통령이 됐거든요. 근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이렇게 반목을 하고 있던 사이라서 그 함께 융합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만델라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 그 남아공에 있는 풋볼 팀을 찾아갑니다. 럭비 팀을 찾아가가지고 럭비 팀을 찾아가서 미션을 줍니다. 너희가 우리 국민들을 좀 융합을 시켜줄 수 없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시 럭비팀 수준은 뭐 그저 그런 팀이었어요. 럭비 월드컵이 열리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뭐 아주 운이 좋아봤자 준중 결승을 갈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만델라 대통령이 이 팀의 주장에게 미션을 주고요. 그리고 뭔가 비전을 제시해주고 너희가 꼭 이 일을 해야 돼. 위대한 목표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 팀이 달라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달라지기 시작해서 정말 기적적으로 1995년에 럭비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요. 뭔가 목표, 비전입니다. 비전. 미션이죠.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나갈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게 없이는 뭔가 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뭔가 내가 좋은 직장, 좋은 뭐 집, 뭐 돈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는요 계속 뭔가에 집중하고 이루어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미션을 어떻게 하면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 미션을 발견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emphasize, 공감하기입니다. 왜 공감을 해야 됩니까? To find the real problem. 진짜 문제를 찾기 위해서는 공감을 해야 됩니다. 제 얘기를 해드리죠. 제가 약간 종교적인 얘기를 할 건데 이거는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라 일종의 사례입니다. 제가 이제 기독교라는 그런 공동체에 속해 있으니까 그냥 기독교가 나오는 거니까 그냥 편견 없이 들어주세요.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그 대학생이 되자마자 20살이 되자마자 교회를 많이 이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되게 안타까웠어요. 사실은 저도 20살이 되고 나서 한 10년간 교회를 떠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봤어요. 왜 그럴까? 관찰을 합니다. 아이들을 관찰했죠. 그리고 아이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그 아이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경험을 했죠. 그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3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 뒹굴었습니다. 그렇게 뒹굴다 보니까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저의 그런 어떤 미션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온 것이 아빠의 복음 육아라는 책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 그 강의에서 자세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창의성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솔루션. 첫 번째가 미션이었다면 두 번째 솔루션은 피지컬 스트렝스입니다.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기르셔야 됩니다. 갑자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갑자기 체력을 기르라니까 이상하죠,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체력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혹시 화면에 나오는 드라마 아시나요? 이건 바로 그 유명했던, 여러분 모를 수도 있겠네요. 미생이라는 드라마인데 정말 명작이니까 꼭 보도록 하세요. 미생에 나오는 대사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그 주인공이 장글에 바둑을 두고 있는 아이예요. 그 아이에게 그 바둑 선생님이 해주는 대사입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거든. 체력을 먼저 길러라. 평생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거든. 체력을 먼저 길러라. 게으름, 나태, 권태, 짜증, 우울, 분노 모두 체력이 버티지 못해 정신이 몸의 지배를 받아 나타나는 증상이야. 내가 후반에 종종 무너지는 이유, 데미지를 입은 후에 회복이 더딘 이유, 실수한 후 복귀가 더딘 이유 모두 체력의 한계 때문이다.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게 되면 승부 따위 상관없는 지경에 이르지. 이기고 싶다면 충분한 고민을 버텨줄 몸을 먼저 만들어라. 자, 다음 대사는 적으세요.
정신력은 체력이라는 외피의 보호 없이는 구호받게 되지 않는다. 아무리 노력하자, 열심히 하자라고 해도 체력이 떨어지면요, 정신도 아무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10대 때부터 20대 때까지 되게 약골이었어요. 심심하면 병원을 가고 몸살이 나고 자주 이렇게 체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변 친구들이 너는 뭔 병원을 그렇게 자주 가냐? 그리고 왜 자꾸 몸살이 나냐? 뭐 일을 하려고 해도 회사를 가도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해도 자꾸 몸살이 나니까 뭐 사장님들이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런 저를 너무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책을 하나 읽었었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나는 달린다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독일의 수상이었던 요시카 피셔라는 사람이 적은 책인데요. 이분이 되게 독특한 분이에요. 택시 운전사를 하다가 독일의 수상이 됐는데요. 젊었을 때는 축구를 좋아하는, 독일 하면 축구잖아요. 축구를 좋아하는 아주 날렵한 몸매의 사람이었는데 이 정계에 들어가고 나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60, 70kg도 안 되던 몸이 130kg까지 거구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느 날 축구를 하는데 도저히 뛸 수 없게 되었대요. 그래서 위기를 느꼈어요. 인생의 위기를 느꼈어요. 살이 찌면서 뭐 여러 가지 위기가 왔는데 이혼까지, 가정 불화까지 겪게 되면서 아,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폭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달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마라손 with small step이라고 적었는데 작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운동이 정말 저도 너무나 뭐 싫었거든요. 너무 싫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걷기만 해요. 그 다음에는 아주 천천히, 정말 막 할아버지가 뛰듯이 천천히 뛰고 그렇게 해서 이분이 완전 뭐 40.19를 뛰는 그런 몸을 만들었고 또 더욱더 전개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분의 책을 읽고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10km 마라톤에 나가서 완주 메달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꾸준히 운동을 했더니 언젠가부터 제가 병원에 안 가는 거예요. 몰랐어요. 몸살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던 일이 좀 집중이 되기 시작을 하고 성과들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체력부터 기르셔야 됩니다. 요즘 특히 코로나 시대라서 밖에 나가지 못하는데 운동 반드시 해주세요. 작게 스트레칭이라도 하고 잠깐 나가서 걷기라도 하고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필라테스를 합니다. 이제 결혼을 하고 사실은 살이 되게 많이 찌고 몸이 좀 안 좋아졌었어요.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데 많이 힘들거든요. 그 얘기도 다음에 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제 돈을 좀 들여서 필라테스를 받는데 이게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 몸에 이런 근육이 있었는지 몰랐고 이런 근육이 있으니까 근육을 쓰다 보니까 피로감이 훨씬 떨어져요. 집중도도 또 올라가죠. 화면에 보는 것처럼 뭐 예쁜 여자 원장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 아니고요. 저희 원장님은 아주 덩치가 좋으신 남자분이신데 정말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다음 솔루션인데요. 자, 여러분, 마인드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인드셋이 뭐냐면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자, 저기 나와 있는 거 보면 고정 마인드셋이 있고 성장형 마인드셋이 있는데요. 고정 마인드셋은 재능은 타고나는 거야, 변하지 않는 거다, 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뭐 흙수저로 태어났으면 평생 흙수저지,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성장형 마인드셋은 내가 노력하고 하면 내 재능이 더 좋아질 수 있고 나는 더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 흙수저가 금수저도 될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You are right.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든 맞습니다. If you think you can do it or you think you can't do it, you are right.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둘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정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쉽게 할 수 있는 일만 하고요. 뭔가 도전해서 실패할 것 같으면 포기를 하게 돼요. 왜냐? 내가 능력이 없는 게 드러날까봐. 그럼 결국은 발전하지 못하겠죠. 성장형 마인드셋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도전하게 됩니다. 실패도 하겠죠. 그렇지만 도전하면서 점점점 성장합니다. 그래서 둘 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싶으신가요? 자, 애딕션. 저기 TV를 보고 있는 아이가 바로 뭐 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TV 중독이었어요. 약간 제가 집안 환경이 좀 안 좋아가지고 제가 TV에 빠졌었습니다. 약간 방치가 돼 있어가지고 TV에 뭐가 하는지, 예전엔 TV 채널이 되게 작았거든요. 한 3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외웠어요. 드라마란 드라마 다 보고 뭐 만화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뭐 다 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뭐 게임 중독 이런 데 빠지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nervous tension인데요. 제가 약간 이렇게 뭐랄까 소심했었어요. 사람 앞에 서면은 되게 긴장을 많이 하는 타입이었습니다. 막 벌벌벌벌 떨었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교회에서 앞에 몇 사람들하고 나가서 이렇게 찬양 부르는 걸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등에서 갑자기 이제 처음에 나갈 땐 괜찮았는데 사람들을 한번 쳐다봤더니 등에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몇 분 안 됐어요. 한 10분 정도 했나? 그러고 이제 끝났는데 제 등은 이제 완전 땀으로 범벅이 된 정말 보기 싫은 그런 상태가 됐었죠.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죠.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어, small step. 작게 작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기 싫었는데요. 떨리는데요. 계속 앞에 서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turn around. 완전히 판을 뒤엎었습니다. TV나 게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저는 TV를 집에서 없앴습니다. 지금도 집에 TV가 없고요. 예전에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좋은 컴퓨터를 샀었는데 게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제가 사양이 낮은 컴퓨터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 여기서 돌아섰죠.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작게 시작을 해서 계속 가다 보면 위대한 곳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작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 창의성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도대체 창의성은 어디서 올까요? 제가 변하게 된 이유도 이것과 관계가 있는데요. 바로 세 번째 솔루션. See, read and experience. 보고, 읽고,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어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을 보고, 저는 영화도 많이 봤고요.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많이 읽고, 그리고 도전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늘 이제 그대로 가만히 있으시면 발전할 수가 없거든요. 요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대학 생활은 너무나 좋은 기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공부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라 막 재밌게 놀 수도 있고요. 여행도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유학이나 뭐 교환학생이나 이런 프로젝트들이 너무 많은 곳이 대학이거든요. 국가에서 그걸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찾기만 하신다면, 조금 생각을 바꾸고 한번 찾아볼까? 내가 새로운 걸 해볼까? 라고 마음만 먹기 시작하신다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first solution은 write and write입니다. 종이 위에 꿈을 적으면 이루어진다라는 책이 있고요. 제가 수많은 책을 읽었는데 뭐 자꾸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꿈을 적어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책을 읽었지만 안 해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게 한번 많은 책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한 몇 년 전부터는 제가 쓰는 다이어리 맨 앞장에 그 적었습니다. 제 꿈 목록을. 보통은 막 적다 보니까 마음껏 적었거든요. 이루고 싶은 거, 뭐 갖고 싶은 거 이렇게 적었더니 한 20개 정도 나왔어요.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다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요. 한 뭐 3개, 4개 정도밖에 안 이루어졌는데 그 3개, 4개가 별로 안 이루어질 것 같았던 일들이 자꾸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뭔가 목표를 정하고 그걸 적고 자주 보잖아요. 그럼 저희 뇌가 이거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내가 지금 이거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면 사람의 뇌가 입력을 하면 그 사람의 몸에다가 이렇게 행동이 나오게 만들어요. 그게 참 컴퓨터에 만약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넣으면 컴퓨터가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목표를 적고 그걸 자꾸 보고 그러다 보면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쓰는 게 중요해요. 목표를 잡는 게 중요해요. 미션을 얘기했잖아요.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한 건데 대학생들, 하버드 대학생, 재학생 중에 목표를 적었던 상위 10%의 학생과 목표를 적지 않았던 사람들의 그 졸업 후의 삶을 추적했더니 목표를 적었던 사람들이 실제 사회에서도 상류층에 속해 있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적어보십시오. 뭐든지 상관없어요. 뭐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거라도 적고요. 조금 쉬운 것도 적고요. 뭐 다양하게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fifth solution, 다섯 번째 솔루션은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건데요. stop입니다. 멈추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책을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책, 바로 제 책이죠. 아빠의 복음유가. 그 다음,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책이냐면 미국의 상위 1%에 있는 사업가들과 리더들을 인터뷰를 한 책입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성취를 이루고 있는가라는 걸 인터뷰한 책이죠. 그 다음, 네, 유명한 강성태 선생님이 쓰신 강성태의 66일 공부법입니다. 그 다음, 최강 육아라고요. 미국에서 아주 많이 팔리는 육아책입니다. 여러분, 자, 이 책은 두 권은 뭐 육아에 관련된 책, 하나는 뭐 종교죠. 그리고 하나는 자기계발서, 하나는 공부법인데 이 네 책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명상과 묵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명상과 묵상이라니 도대체 그게 뭘까요? 메디테이션, 영어로 하면은 메디테이션인데 이게 둘 다 뭐 명상도 되고 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상은 이제 보통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고 묵상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거나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는 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세계적인 그룹 구글이나 그 실리콘밸리, 월스트리트 아주 열심히 일하고 지금 세상을 앞서 나가는 그런 그룹들이잖아요. 이 그룹들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 명상을 합니다. 명상이나 묵상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너무 바쁜데 24시간을 쪼개 쓰기도 바쁜 사람들이 이거를 해요. 바쁜 시간을 쪼개서. 왜 하느냐? 이거를 또 하는 이유를 제가 책을 소개해놨죠. 최강의 명상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만화로 된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연구 논문이 나왔습니다. 명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건강해집니다. 집중력이 높아지고 창의성이 높아지고, 네,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게 되고, 마음이 안정이 되고, 스트레스가 풀린다. 뭐 이런 간단한 것들. 근데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이걸 하고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늘 바쁘게 살아가다가 멈추면 새로운 시각이 보이고, 예, 창의성을 개발하는데 엄청난 도움들이 됩니다. 자, 기억하시죠? 제가 했던 얘기들. 물론 다음 강의에서 또 다시 얘기를 좀 해드리겠지만 기본적인 것들인데요. 지금 이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 시대, 여러분 리듬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집중하는 거, 그리고 체력을 기르는 거, 그리고 또 멈추면서 생각하고 질문을 던져보는 것들입니다. 대학 생활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미래가 상당히 많이 변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